그러니까 내 그쵸.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내 생활을 점검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너 이거 왜 안 했어? 그렇죠. 이렇게 하다가 일단 나부터 돌아봐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푸시를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겨를이 덜해지는 거예요. 저도 그 모임을 만들면서 습관을 했던 게 이제 올라가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잘 될 때 누구나 잘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안 될 때 얼마큼의 생활을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복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네.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 기본 스탠다드가 되게 높아졌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게 훌륭하게 잘 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아유, 덕분이에요. 아니 감사합니다.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그래요? 네, 이게 저도, 영광이에요. 근데 저는 변화가 잘 안 보이는데 어머니나 이렇게 다른 분들을 뵈면서 제가 되게 네. 큰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. 그래도 제가 했던 게 의미 없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머니 한 분 뵌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죠. 그래요? 정말로요. 왜냐면 저는 이런 느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랬거든요. 자녀 교육에는 어때요? 좀 변화가 생기셨어요? 그런 것 같아요. 조금 더 아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가 네. 제 생활을 점검해보고 저를 돌아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이걸 하고 나부터 잘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챙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어리거나 이제 이걸 안 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1순위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쵸. 내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내 생활을 점검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너 이거 왜 안 했어? 그렇죠. 이렇게 하다가 일단 나부터 돌아봐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푸시를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겨를이 덜해지는 거예요. 그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. 왜냐면 내 것도 일단 챙겨야 되니까. 내가 오늘 식사 시간 잘 챙겼나? 그러면 그거를 돌아보고 내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. 그럼 미안해지잖아요. 아이한테 너 엄마 없는 동안 이거 왜 안 했어?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래 나도 이렇게 못 챙겨줬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되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더 차분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아이한테 스트레스 덜 주는 거죠. 진짜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. 진짜 제가 다 기쁘네요. 네. 저도 되게 감사해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제 거 가끔씩 보거든요. 그쵸. 아이가 보면 어때요? 아이가 보면서 엄마 이런 거 하냐고 그러면서 약간 놀래는 듯 하면서 진짜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거기에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 아이한테 이러이러한 부분 오늘 너무 미안했는데 잘 챙겨줘야겠다 이런 소감을 쓰면 이제 보고서 좀 흐뭇해하죠. 엄마가 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미안해 하는구나. 그걸로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군요. 슬쩍 보였는데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기 쑥스러운 것도 그걸 통해서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. 엄마도 생각하고 있구나. 그럼 나도 조금 엄마를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. 예전보다 그럼 관계가 좀 좋아지셨겠어요? 와 대박이네요 진짜. 어떻게 좋아져요?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할 목록을 쭉 적어놓고 나도 이제 이걸 챙겨줘야지 하고 이제 아이한테도 이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면 이제 엄마는 얘가 집에 없을 때 난 막 생각해가지고 신경을 써줬는데 얘가 안 하면 또는 안 하려고 한다거나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기껏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되면 나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좀 귀찮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엄마의 마음이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고요. 또 저도 예전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?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도 제가 해야 될 그 리스트를 정해놓고서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나보다 어린 아들, 딸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. 그리고
마음에 굉장히 가해지는 힘들었구나. 그런 좌절감 같은 게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미안하게 되고요. 반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나 잘하자 이라는 생각이 나부터 드는 잘하자. 거죠. 네,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예. 좀 다툼이 많이 줄었겠네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거 하고 네, 제가 실은 습관 모임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, 학생과 학부모, 선생님이 네. 각자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맞아요. 했거든요. 예, 학생은 수업을 풀고 뭐 저는 운동을 하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할 수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조금씩 맡아가면서 밸런스를 지키면 이게 지속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. 그렇게 되는군요. 예.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알아서 서로 각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돼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이 근데 엄마는 엄마 할 일을 잘 안 할 때가 있는 거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엄마도 엄마 할 일 안 할 때가 있잖아 이럴 때 내가 그런가?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. 이런 습관을 안 할 때는요. 하기 전에는 예. 인지가 안 된 거죠. 예, 습관 모임을 하면서부터는 제 할 일을 먼저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 안 했구나. 기준이 뿌듯해. 생기는 거죠. 예, 그러면서 아이와의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보이더라고요. 네. 나도 안 했으면 더 이상 터치 못하고 내가 했으면 엄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자. 뭐 이렇게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랑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길 바라잖아요. 네. 엄마는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하면 화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잘 모르고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. 예, 내 마음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저도 그 아이와의 거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 더 내가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아이가 엄마 이거 안 했잖아 이렇게 할 때 막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지 않고 말할 때 설득할 근거도 생기게 되고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상장을 5개를 드렸잖아요. 네, 오늘 네. 드린 게 이게 네. 500일인 건데 네. 그러면 1, 2, 3, 400일도 다 계신 거죠. 예. 그러면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두셨어요? 예, 그 몰래 있는 책꽂이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인증샷 찍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찍어달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이게 뭐야?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놀랬다가 엄마가 이렇게 습관 지킨 거였더니 엄마가 이러면서 막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얼굴로 이제 보지만 속으로는 약간 이렇게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엄마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하고 뭔가 있다. 하는구나. 예. 그러면서 이렇게 인증샷 찍어주고 100일 받을 때마다 예, 이제 누가 이렇게 찍어줘야지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찍으니까요.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찍어주면서 막 약간 놀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어머니 진짜 대박이네요. 네, 아유 덕분이에요. 네. 아이들이요. 그러면 성적이나 태도에 변화가 좀 생겨요? 어때요? 예, 네,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초 5학년이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사춘기처럼 여자애니까 또 조금 이때쯤에 올 만큼 이렇게 올락말락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좀 많이 이렇게 짜증도 내고 저 몰래 친구들이랑 카톡도 막 1시간씩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. 이게 마찰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. 그래도 그 폭을 이렇게 점점 줄여가고 끊임없이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한 6개월, 7개월 지나니까 조금 자기 생활을 잡아가더라고요. 어머니가 본인의 생활을 잡아가는데 예. 그게 보일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잡아가는 게 아닐까요?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만 챙기지는 못하거든요. 하다못해 장을 보러 가더라도 그쵸. 뭐 시간을 비우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아이가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되게 몰라요. 속이 상하고 예, 그 시간 동안에 뭔가를 얘가 보람 있게 보내길 바라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때 당연히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요.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도 뭔가 부지런히 뭔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은연중에는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조금씩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. 사이가 뭐 항상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. 예. 와 어머니 진짜 짱이에요. 진짜. 아이고 가찬이십니다. 아닙니다.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하고 있는 일이 예를 들면 습관 모임을 하는 건 실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. 맞아요.
그렇죠. 네.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. 근데 사람은 이유가 필요하잖아요. 이 모임을 운영하고 어쨌든 뭐 느리지만 상장도 받고 혹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네. 이 모임을 운영할 때 그러기 위한 이유가 필요한데 와,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 자체가 저에게 되게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의도하신 그 경험하신 그거대로 저는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쿼트 모임을 시작한 게 이게 네. 서울대에서 만든 게 시작이 맞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꼽히고 펴서 어머니 같은 제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분이 생기니까 이게 엄청 큰 감동을 오네요. 네. 진짜로요.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네. 이런 날이 오네요. 네. 제 꿈 중에 하나가 매출이 조금 더 나오면 네. 카톡 말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게 저는 꿈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인증도 좀 되고 저장도 좀 쉬워지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인증해서 올린 걸 뭐 인스타나 다른 SNS에 자동으로 이렇게 공유하기가 돼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최소한의 인증이 되잖아요. 그러면 조금 더 그 활동의 가치를 좀 더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이 스쿼트 모임을 운영하는 다음 꿈인데 그러기 위한 과정인 거죠. 센터를 차려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나쁘지 않고 의미가 있음을 어머니 통해서 진짜 많이 느껴요.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딱 그 의도로 제가 이 모임을 만든 거긴 해요. 그렇군요. 네. 이게 팔굽혀펴기를 해서 근육이 많이 생기라고 스쿼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. 혹시나 스쿼트를 해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혹시 그런 게 있나요? 나쁜 점은 사실 거의 없고요. 좋은 점은 내가 하면서 뿌듯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습관을 하나씩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점검해보고 뿌듯해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숫자로 이제 쌓이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 않게 되죠. 지금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요. 일정 수준 넘어가면 그게 꼭 동기는 아니라는 그렇죠. 거죠. 그런 자기 성취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우는 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의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막 뿌듯하고 뭐 너무 보람 있고 막 이런 게 아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안 생길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아이들을 떠나서 내가 그래도 작은 거지만 내가 이만큼 했어. 나 이렇게 하고 있어. 나 이렇게 가치로운 사람이야. 이런 그 마음에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칭찬 이런 거를 느낄 수 그게 자존감의 정의예요.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네.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자존감이에요. 이 정도면 거의 바이블에 가까운 마지막으로 습관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작은 거지만 한번 이렇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도전해 보시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혼자서 다 감내했을 때 그 뿌듯함 그거를 보시고 습관 모임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네가 이만큼 이렇게 해냈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엄마들이 이렇게 말로는 해줄 수 있지만 뭔가 그런 걸 자기가 성취했을 때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엄마도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순간에서 내가 이게 좀 잘 못하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이런 게 부족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엄마로서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, 엄마대로.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
있고 그런 발판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. 도전해 보세요. 큰 감동이네요. 와 진짜. 네. 저도 이렇게 500일 이렇게 상장도 받고 또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니까 하루하루 했던 거를 이제 통틀어서 되돌아보니까 되게 의미도 깊고. 저희 천일 때 또 만나요. 아 네. 와 아우, 진짜. 그럼 너무 영광이죠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뵐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희는 저희는 대치동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